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워크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의 발표 주제는 미래지향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동명대 데브옵스입니다. 저는 동명대학교 AI 미래교육센터 센터장 박종규입니다. 먼저 발표 주제인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죠. 오픈소스와 데브옵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명대학교가 도입한 데브옵스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옵스의 정의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 디벨롭먼트와 운영, 오퍼레이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IT 업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크게 개발과 운영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데브옵스는 개발팀과 이 운영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브옵스를 도입하기 전에도 개발팀과 운영팀은 협력했지만요. 개발과 운영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과 운영의 차이입니다. 먼저 자, 개발자들은 고객이 요구한 대로 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고객은 서비스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운영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팀은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개발팀에 요청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겠죠. 자, 운영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주로 고객들,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과 운영팀 간에 어느 정도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운영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발의 난이도를 잘 모르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실제 고객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개발과 그 운영에서 방향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 방향성. 자, 개발팀은 당연히 개발 생산성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기에 최근에 나온 생산성이 좋은 오픈소스들,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운영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었을 때 오픈소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곤란하니까 이런 오픈소스보다는 그 유지보수가 가능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툴들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대규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라클을 선호한다든지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좀 자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생산성이 빠른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NoSQL이라든지 개발 쪽에서는 Node.js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다시 고치고 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운영팀은 이 새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업데이트나 또는 서비스 배포를 예를 들면 이제 새벽 시간대에 업데이트 하라고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은 자기들은 그 근무 시간 내에 기능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이 업데이트 때문에 그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개발과 운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개발팀은 운영에 큰 관심이 없고 또 운영팀은 개발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과 운영팀이 서로 별개로 나뉘는 경우는 대규모 서비스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합니다. 작은 규모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운영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뭐 차이가 발생하진 않겠죠. 이제 개발자가 즉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중간에서 다 고려를 하면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서비스를 관리할 텐데요. 이렇게 개발팀과 운영팀이 나뉘는 경우에 전통적인 그 협력 방식에서는 그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개발과 운영을 합치자는 것이 DevOps의 의미입니다. 자, 개발과 운영을 합쳐서 그 기존의 그 운영, 그 관리를 하고 있던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보다 신속하고 그 개발과 운영 두 팀 간의 마찰이 적게 대응하는 것이 이 DevOps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보시면 이제 그 기존에는 개발과 운영이 이렇게 별도였다고 하면은 이 DevOps는 개발과 운영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vOps를 구축하는 게 그저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발팀과 운영팀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개발팀 직원들이랑 운영팀 직원을 한 팀에 몰아넣고 너희들 이제 같이 일해. 이렇게 한다고 DevOps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인지 이러한 팀의 조직원들 개인의 성향마저 파악해서 팀을 구성해야 하는 게 DevOps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DevOps는 조직 내에서 또는 회사 내에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너희 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조직 내에서 문화로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evOps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에서는 이 DevOps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DevOps 팀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노력이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누군가 강제로 해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DevOps 팀에 그 속한 조직원들이 이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좀 더 그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단순히 개발자, 운영자를 한 팀에 두는 것만으로 되지도 않지만 어, 이러한 DevOps를 위해서 그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기존의 그 개발팀과 운영팀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자동화 도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슈 관리 도구부터 보겠습니다. 이슈 관리 도구는 개발 그 서비스에서 변경할 부분이라든지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 개발자와 운영자가 함께 그 부분을 이슈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게시판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게시판을 개발자와 운영자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반응을 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 동명대 데브옵스의 시연에서도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도구는 개발자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을 개발을 해서 빌드를 하면 중앙에서 한 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개발자마다 작성한 부분을 한데 모아서 이제 로컬에서 빌드를 해야 했지만 자, 이제는 각자가 작업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서버에서 자동으로 빌드가 돼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죠. 테스트 또한 자동화되어서 자, 각자가 빌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작업자에게 피드백이 전달되고 다시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겠죠. 실제로 이 빌드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빌드 시간 또 테스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데 개발자들은 이 빌드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놓고 이 빌드가 끝나고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 개발자에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는 테스트가 완료되었구나 또는 테스트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고쳐야겠다 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자, 배포와 관련된 부분은 배포 도구는 자, 빌드를 마치면 자동으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운영팀은 이 배포 버전을 실행을 해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떠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고자 할 때 이제 개발팀들이 새로운 기능, 버그 픽스나 새로운 기능을 만들 텐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수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어, 운영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사용자나 운영팀들은 이제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 서비스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동화 도구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자주 발생하고 반복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버그 픽스나 뭐 버전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보다 빠르게 개발 및 배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의 커뮤니케이션이 체계화되고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유연한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결국 DevOps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이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와 DevOps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DevOps의 중심에는 Git이라고 부르는 이 협업 도구가 있습니다. Git은 또한 오늘날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존재하게끔 한 핵심 툴이죠. 물론 DevOps가 이 Git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픈소스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단순히 무료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생태계에 가까운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오픈소스에 기여도 하고 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서비스들, 뭐 국내로 치면은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등등 이런 대규모 서비스 중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데브옵스는 그 자체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오픈소스의 개발 방법론을 차용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오픈소스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인 협업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evOp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입니다. 동명대에서는 이러한 DevOps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교과목에서 팀 단위 프로젝트 수행 시에 DevOps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 IT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DevOps 개발 방법론과 자동화 시스템을 미리 경험을 해봄으로써 졸업 후에 사회 진출 시에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내에 오픈소스 허브를 운영해서 이 DevOps 기반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서로 기여하면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수업을 개선하여 우리가 도입한 데브옵스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 오픈소스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동명대가 도입한 데브옵스 시스템의 화면과 구성입니다. 동명대 데브옵스는 이 통합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가 있고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위한 레드햇의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긴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드햇 그 코드레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지고요. 사용자에게 각 가상화된 컨테이너가 제공되고 그 컨테이너에는 웹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웹 아이디는 그 이클립스는 그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클립스 중에 웹 버전이 있습니다. 이클립스 체가 있는데요. 이 이클립스 체가 개발 환경으로 이 컨테이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대시보드에 접근한 후에 IDE를 실행하면은 자기만의 개발 공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개발 소스들은 긴랩에 그 저장이 되면서 그 커밋과 푸시 이런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 동명대가 도입한 데브옵스 시스템의 시연을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데브옵스 그 시스템에 일단 접속 로그인을 한 화면인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에 파이썬 랩이라고 이름 짓고 언어는 여기에 지금은 5개가 있지만 더 많은 랭귀지가 있고 사용자가 이후에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긴랩에서 레포지터리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깃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장소 주소는 이거는 이제 긴랩 화면인데 제가 그 미리 레포지터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레포지터리의 주소를 복사해서 이 주소를 입력을 하고 팀 구성원을 팀 구성원을 선택을 하는 부분은 자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자 엑셀 파일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학번, 이름, 이메일, 뭐 소속이라든 이렇게 학생들의 정보가 있고요. 지금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시연이기 때문에 2명의 학생 정보만 넣지만 뭐 20명, 40명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대시보드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접속 URL, ID 정보 등등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활동 이력이 없기 때문에 커밋 이력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IDE를 선택을 해보면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어,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인 그 레드햇의 코드레디 그 워크스페이스에 지금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 개발을 위한 공간이 지금 현재 어, 그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다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면은 이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타트 뉴 터미널 조금 더 네,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프로젝트에서 이제 개발 환경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 파이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간단한 그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프린트 헬로 데브 데브옵스라고 하고 어, 이 화면은 그 이클립스와 유사합니다. 이클립스의 웹 버전이기 때문에 이 그 UI 개발 UI는 이클립스와 유사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에 헬로 데브옵스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Git을 그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긴 메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자 터미널에서 Git
이렇게 git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고 git add 이렇게 터미널에서 git 명령어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메뉴에서 그 커밋이라든지 리모트의 푸시 등등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밋 메시지에 my first commit이라고 하고 화면이 좀 커서 자 커밋을 하고요. 자 커밋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의 로컬에만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리모트 레퍼지터리에 이 변경 사항을 기록을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리모트에서 자 푸시를 해줍니다. 푸시를 해주면 이렇게 새로 파일이 추가되고 소스 한 줄이 작성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리모트 레퍼지터리에 푸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시보드에서 새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자, My First Commit이라는 커밋 이력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학생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공유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관리 보드 같은 것들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이 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슈를 관리하는 화면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슈를 관리하는 도구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긴랩도 있고요. 현재 아주 각광받고 있는 아틀라시안의 지라라는 그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긴랩에서도 기본적인 이런 이슈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dd 이슈를 누른 다음에 자, 파이썬 프로젝트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미니 프로젝트였으니까 자, UI를 구성을 해야 된다. 어, 자, UI 구성이라고 제목을 적고 자, UI 어, UI 구성 및 UI 단순하게 하죠. UI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를 제출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이슈에 댓글이라든지 달면서 서로 그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드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드에 돌아가면 방금 만든 이슈가 여기 백로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보고 자 UI 구성이라는 이슈가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를 이거의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와 봤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UI 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겁니다. UI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또 그에 대한 또 답변을 계속 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운영팀 같은 경우에 어떠한 버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했다고 이슈를 달아주면은 개발팀은 그 부분을 보고 어, 바로 이렇게 이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슈를 들어와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토론을 나누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의 개발을 진행하게 될 때는 여기에 to do는 이제 곧 할 일들이죠. 할 일 리스트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 부분은 내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어, 개발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참여자 중에 홍길동이 이 일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에게 이 잡을 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홍길동이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운영팀과 개발자들이 다 같이 보면서 어, 개발자들도 운영팀에게 요구할 부분이 있을 거고 운영팀은 개발자들에게 전달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서로의 어, 그 작업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난 이슈,
closed, 끝난 이슈로 옮기게 되면은 이 부분의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현재 그 전체 팀의 그 작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슈 관리 등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명대에서 준비한 DevOps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지만 이번 시연에서는 좀 짤막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동명대가 DevOps를 활용하고 또한 오픈소스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대면 수업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픈소스의 그 활용과 그 실습에 있어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그 오픈소스 교육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협업을 위한 기세 사용, 그리고 클라우드와 가상화를 위한 도커, 그리고 실제 웹 서비스를 이렇게 어, 실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젠킨스를 활용해서 CI/CD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Continuous Integrity, Continuous Delivery로 해서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이 부분이 데브옵스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젠킨스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여 직접 학생들이 그 실습을 해보는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명대는 데브옵스 시스템과 오픈소스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그 다양하게 오픈소스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